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은 양시장이 하락한 채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0.85% 내린 2,580포인트로 장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2.2% 하락하면서 89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침체됐지만 그 속에서 초전도체 테마는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테마에 속해 있는 관련주들 중에 거의 모든 종목이 급등했는데요. LK99에 대한 진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이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전문가의 말에 관련주들의 주가는 또 한 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첨단 산업 내 자동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로봇, 그리고 본격적인 해외 진출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의료 AI, 여기에 흑해 곡물 협정 중단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 전망으로 다시 한번 식량 위기 우려가 재조명되면서 사료와 비료, 농업, 그리고 음식료 업종까지 오늘 장에서 빨간불 켜냈습니다. 이 중 의료 AI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저희 방송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부에 이어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이지은 전문가님께서 의료 AI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면서 그 속에서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필살기 종목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필살기 종목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초전도체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주셨고 또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필살기 종목도 선보여 주셨습니다. 나도 초전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관심 많은데 방송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지난 방송 내용 그리고 필살기 종목까지 다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면 비밀번호가 걸려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안에서 장중혜 전문가님께서 시장 흐름도 분석해서 다 알려주시고요. 필살기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전략도 알려주실 뿐더러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는 노란톡 공략주까지도 공개를 해주십니다. 이런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전략 꼭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전략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 챙겨갈 수 있는지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최근에 공략해주신 공략주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님은 트렌디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십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관련주들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분할 매도 통해서 이 한 종목으로만 8% 넘는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HPSP는 분할 매도 통해서 2번에 걸쳐서 수익을 챙겨주셨고 또 한 번 재진입을 해서 11% 넘는 수익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원광업 4% 넘는 수익, 제이오로도 7% 가까운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 그리고 공략주 받아가시면 지금 보신 수익률 여러분의 계좌에 그대로 옮겨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은 저희 방송 끝나는 시간에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방송 중에 꼭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8월의 둘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4거래일 연속으로 흘러내렸는데요. 시장이 자꾸만 파란불을 켜니까 다소 초조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갈피를 못 잡는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확실한 방향 잡고 가야겠죠. 그 확실한 길 지금부터 전문가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1부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1부에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2부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AI 관련돼서 또 바이오와 접목하다. 네, 이런 쪽으로 좀 주제를 잡고 관련 종목들 좀 잡아드리고 안내까지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방송도 끝까지 쭉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섹터와 종목을 공략할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황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2600선이 일단은 무너졌고 오늘 60일선에 딱 걸쳐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10일에 CPI 발표가 앞두고 있어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내일 정도까지 그리고 주 초반에는 쉽지 않을 걸로 시장이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조금 그래도 우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방향성을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해 보여요. 오늘 하루 그리고 최근에 시장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드신 구간은 맞지만 이제 끝났다. 이제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도 기회가 있고 또 지금 CPI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는구나 정도만 일단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무게감을 갖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밀리면서 네,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900선도 무너진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 워낙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2차전지가 밀리면서 시장이 이렇게 밀린 건데 시장 전체적으로의 문제가 생긴 것보다는 일단 2차전지 관련된 흔들림 그리고 2차전지 안에 들어갔던 수급이 또 다음 이동할 수 있는 지금은 뭐 초전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2차전지 내에 그 무거운 수급을 다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좀 더 빠져나가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또 새로운 섹터가 산업을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그때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끌어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CPI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이 정도의 선을 뭐 CPI 발표 이후에도 유지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기회라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 대신에 시장이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켜두면 뭐 당일 또는 정말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미리 매수를 해서 다음 그 섹터에 기회가 왔을 때 탄력이 나오면 그때 팔고 나가는 전략. 그래서 수익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느려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 기회는 있는 시장이고 느려진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을 떠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워낙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버티기 좀 힘든 장세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다음 시장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 그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런 시기가 오면 시장이 빠지는 시기가 오면은 개인 투자분들은 버티다 결국에는 떠나가요. 그러다가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면 보통 눈치채는 게 이때쯤 다시 눈치를 채고 이때 시장에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장에 밀접하게 있으셨던 분들은 이때 잘 버티고 결과론적으로 이때 비중 확대를 하던 아니면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든 어떻게든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고 이때 시기에는 승자가 돼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 안에서의 기회의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그 안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어려운 시기 때 떠났던 사람들은 상승장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봐도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해서 좀 최근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사실 계속해서 조금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다음
CPI 이후에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팔았고 개인이 담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다음날 매수를 해요. 그럼 또 개인은 매도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외국인이 사고 종목을 다음날 끌어올리려고 준비할 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수익을 내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손절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엇박자가 계속해서 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참여를 해야 되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오늘 당장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2, 3거래일 이후에 갑작스럽게 지금 AI주들도 그렇고 로봇주들도 보면 계속해서 당일 안에서도 변동성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런 변동성 안에서도 수익을 가져가려면 미리 참여하고 미리 매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또 지난주에는 제가 로봇하고 AI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도 AI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 의료 쪽으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러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시황을 보고 미리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 매수해야겠다 생각이 되면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장중에 매수 가격과 비중과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지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매매도 하시고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노란 톡방에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에서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는 다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대체로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두 손 놔버리면 상승 흐름이 나올 때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전략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꼼꼼하게 분석해서 매일같이 노란 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시장 흐름도 알고 분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공부도 함께 해보시고 공략주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방송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힙니다. 지금 이렇게 기회 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섹터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섹터 일부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설명을 어느 정도는 들으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요즘 시장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참 재미없다. 그렇죠.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인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좀 기대감을 안고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좀 실적이 받쳐주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성장세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제 좀 예측할 수 있는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죠. 그렇다면 이 섹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힌트를 네.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내용 만나볼까요? 네, 최근에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여전히 좋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로 미용기기 섹터인데요. 오늘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미용 시술 시장 규모는 2021년 120조 원에서 2030년에는 무려 330조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커지는 성장세를 가져가는 시장이고요. 비침습접,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술 많이 하는 거 아니라 이제 바늘로서 그리고 리프팅 기계로서 이렇게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이뻐질 수 있는 건데 이 비침습접 피부 리프팅 점유율은 2021년 6%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과거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서도 굉장히 리프팅에 효과가 좋고 예뻐진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시술 건수는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지금 국내 에스테틱 업체들의 글로벌 매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증가세 또한 또렷해지고 있고요. 또 국내 업체들은 미국 시장까지 침투를 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뤘으며 또 앞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또 중남미 시장 또한 우리나라에서 계속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니즈가 원하는 게 티 많이 안 나고 예뻐지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비침습적 피부 리프팅이라던가 이쪽 시술 쪽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세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잘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주 비올 같은 경우에도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을 해서 시장이 흔들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원택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해주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로닉도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은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상승 탄력 나왔다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나왔고 자리를 잘 위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저는 좀 계속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종목들을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만 추후에도 언제 눌림목이 나오면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섹터가 있고. 근데 그중에 이 섹터도 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 좋은 타이밍 저도 기다리고 있고, 좋은 타이밍이 오면은 노란 톡방에서 같이 매매할 예정이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성장성이 기대되는 미용기기 내용부터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피부 관리, 외모 관리가 비단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다양한 시술을 이용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봐야 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모두 똑같이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다. 나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신호를 기다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나타난다면 노란 톡방 안에서 안내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탄탄하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 톡방 안에서는 장중에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공략주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노란톡 공략주들 알뜰살뜰하게 다 노란 톡방 안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미용기기 만나봤지만 전문가님께서는 더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송 초반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의료 AI인데요. 전문가님, 이 네. 의료 분야에서도 AI가 지금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제는 좀 예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 의료 AI에 대해서. 근데 네. 이제는 정말 실제로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적으로도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장이 정말 다가올 수 있는 시장이라구나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보여졌고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까지 증명이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 처음에 딱 등장을 했을 때는 기대감은 있지만 약간 무서운 것도 그쵸, 사실이잖아요. 우리 뭐 라식이나 라섹 이런 것도 그쵸. 처음엔 꺼려졌었던 네, 것처럼 네. 이제는 뭔가 탄탄하게 그래도 매출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AI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단은 의료 AI는 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의료 AI가 인공지능 모든 분야, 많은 분야들이 있죠. 그중에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분야로 꼽히면서 투심이 쏠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럴 수가 있는 게 지금 의료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수익화에 가장 빠르게 성공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시장 성장 속도가 다른 AI 분야보다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 거고, 글로벌 의료 AI 시장 규모는 2030년도엔 2,880억 달러로 지금보다 17배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금들이 지금 의료 AI 쪽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요, 의료 AI의 성장의 허들이 있었어요. 커질 수 없는 허들. 뭐냐면 부족한 기술력으로 인한 AI 솔루션의 낮은 신뢰성이 개선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제는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믿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으면서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정부 규제, 항상 중요한 정부 규제 및 건강보험 등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낮은 기술이 좋으면 뭐해 사업적으로 돈이 벌리질 않는데 돈이 돼야지 인정을 받잖아요.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낮은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요. 국내 의료 AI 기업들의 성장이 앞으로 더욱더 가시화될 수 있을 전망이고요. 2023년은 국내 주요 의료 AI 기업들의 국내 보험 수가 적용과 본격적인 해외 진출까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할 거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대감이 아닌 매출에 대한 부분도 끌고 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AI 섹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쪽으로 세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 동안 258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밝혔고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이를 통해서 100만 명 규모의 임상정보 유전체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 보유 건강정보를 통합 구축해서 개방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새로운 의료기술인 디지털 AI 의료기기에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이 될 전망인데 예전에는 이게 안 됐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기술적으로 훨씬 더 이점이 많은데 그거를 정부에서도 차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3년 동안 적용이 된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복지부는 올해 9월까지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면은 이 시장을 좀 봐야 돼요. 신약 개발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약이 나오고 그게 글로벌적으로 만약에 인정을 받아서 그게 글로벌 시장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다가올 수 있는 그 규모들은 어마무시한데 지금 세계적으로 AI 신약 개발 시장의 규모를 보면요. 2027년도까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시장을 우리는 지금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도태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 이 정도의 규모인데 앞으로 2027년까지 4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굉장히 점프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 시장 지금부터 우리는 무조건 봐야 되고요. 국가 간 의료산업의 AI 기술 경쟁 또한 지금 치열하게 전 세계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신약 개발도 적극적으로 나라별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신약이 굉장히 돈이 강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정부에서도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료, 제약바이오, 기기산업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 AI 헬스케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종목군들을 놓치지 말고 또 봐야 되고 눌림 나왔을 때 공략하고 쉬어갈 때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는 또 K-멜로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K-멜로디는요. 과기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사업인데 지금 이 AI 쪽으로 신약을 개발했을 때, 그러니까 AI 쪽으로 같이 공동적으로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형 연합 학생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를 국가 사업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 또한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이 AI를 의료 쪽으로 접목을 시키려고 하냐? 어떤 이점이 있길래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이 산업의 이러한 성장세 때문에 이러한 이점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좀 더 확신을 갖고 종목이 좀 빠지더라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의료 AI는요. 신약을 개발할 때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성공률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이 AI 신약 개발이 다른 쪽보다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거고,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인원이 감축이 많이 돼요.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가 않고 사람이 없어도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가 더 명확하게 취합하고 또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인건비도 굉장히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정보에 대한 정확도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력이 워낙 발전을 했고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더욱더 좋은 결과를 많이 도출해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AI 신약 시장은 매년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아까 제가 그 표 보여드렸잖아요. 매년 40% 이상 성장해서 오늘 2027년에는 40억 3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여기 시장을 또 봐야 되는 이유 중에는요. 단순 제약바이오 기업들만 이 의료 AI에 눈독을 들이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약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도 AI 제약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일본은 기업의 측면보다는 정부 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요,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쉽게 움직이지 않고 결국에 이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성장, 이 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성장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는가, 얼마나 커지는 산업인가라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기업들의 정부들의 이 집중도 그리고 굉장히 협업이라든지 투자들이 이제 더욱더 확장성을 가지고 제약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뻗어나갔다라는 부분은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들 또 먼저 공개를 할까요? 네, 관련된 종목들까지 제가 바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굉장히 시장에서 유명했던 종목인데 일단 JL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을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가져간 종목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추세를 무너뜨리지가 않고 이렇게 높은 가격대에서도 계속 유지가 돼요. 그 이유는 의료 AI 시장이 계속해서 기대감이 가고 있고 지금 또 마침 AI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고 계속해서 수급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AI 기반 의료 영상 진단 플랫폼 업체죠. 근데 앞으로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바닥권에서 상승 탄력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에도 워낙 관심도가 시장에서 셌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학회에 나가서도 이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뽐냈는데 의료 AI 전문 업체이고요. 암 진단을 위한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 바닥권에서 이어갔고 여전히 자리를 좀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도 워낙 유명한 종목인데 최근에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한 종목입니다. 체성분 분석기, 전자동 혈압계 등을 또 개발을 했고요. 지금 모회사인 셀바스 AI의 AI 음성 인술 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해서 AI 의료기기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여전히 바닥권에서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고 지금 옆으로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시장이 밀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치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지만 상승했다가 쉬었다 가는 종목도 있고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어요. 종목의 상승 탄력은 다양한데 우리가 여기서 재료와 이슈와 이 회사의 기본적인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이 좋은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들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의료 AI 관련주들 아직도 유효하다, 좀 더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필살 종목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필살주는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관심 섹터 바로 의료 AI였습니다. 여태까지는 기술력의 부족이 이 의료 AI 시장의 성장을 발목 잡아왔다면 지금은 기술력이 보완이 어느 정도 돼서 탄탄하게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의료 AI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지금보다도 무려 17배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약사는 물론이고 또 반도체 기업들까지 이 AI 제약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 다양한 분야와 엮이면서 조금 더 탄탄한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십니다. 또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바닥권에서부터 큰 상승을 보여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장에서의 흐름 정확히 맞아떨어지겠죠. 가는 놈이 계속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 조금 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네. 이 필살기 종목을 가져오실 때 네. 저도 이제 시장을 볼 때 요즘에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네. 예전에는 많이 오른 종목이었으면 곧 빠지겠지 하고 네. 제쳐두고 다른 종목을 네,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올라가 있는 종목을 더 봐야 되는 건가? 이런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필살기 종목 가져오실 때 그럼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신 걸까요? 종목군들마다 그리고 섹터마다 좀 다른데요.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때 지난번에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그 기판 관련 했을 때는 네. 바닥권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비록 바닥에 있지만 이 종목들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거다. 지금 시장은 그쪽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종목들이 실제로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상승세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어떤 시장은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치고 더 올라가는 시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다르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이번 시장에서는 그래도 가는 놈이 계속 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그쵸.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쪽으로 접근을 해오셨다라고 네, 봐야 맞아요. 되겠네요. 자, 필살기 종목에 대한 힌트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살기 종목에 대한 정확한 내용 잠시 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은 저희 방송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을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필살기 종목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바로 필살기 종목 어떤 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필살기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미 또 바닥권에서 이 종목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종목들 비해서는 탄력이 덜 나왔다. 아직 추가적인 탄력이 더욱더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입니다. 국내 최초 AI 의료기기 업체 11개 제품을 상용화한 기업이고요. AI 기반 심정지 예측 관련 미국의 FDA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기도 한 이력을 갖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인정을 굉장히 강하게 받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해외 사업도 확대를 했고요. 심정지 발생 위험 예측 솔루션인 지금 이
이걸 얘기하면 또 다 공개가 될까 봐 이 사업 확대도 계속해서 해외 쪽으로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심정지 쪽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 중국을 새로운 진출국으로 삼고 지금 현지 유통 파트너사들과도 사업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더 뻗어나갈수록 실적에 대한 부분이 뒤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기반으로 한 의료 업체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되게 괜찮고요.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솔루션인 이 부분도 솔루션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지금 이제 의료 쪽으로 해서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브랜드 또한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 기술력으로 평가를 한다 하면은 되게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시장에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앞으로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불안한 감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커지는 산업, 커질 산업, 그리고 아직도 초입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격들이 나중에 봤을 때 결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때 살 거리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너무나 좋고 저는 되게 이 필살기 종목 여러분들에게 밀고 싶은데 일단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방송 끝나고 내일 시작하자마자 급하게 매수해야지 이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앞뒤 전후로 살펴보고 또 이 섹터들의 종목들의 흐름 얘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움직임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최적의 타이밍,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만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매매해서 아까 다른 종목들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약하기 때문에 최고의 퍼포먼스 같이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의료 AI와 관련된 필살기 종목 만나봤습니다. 차트의 흐름부터 한번 만나봤는데요.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업종의 타 종목들 비해 아직 탄력이 덜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시겠죠. 또 트렌드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시장의 변동성 측면이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요즘에는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진입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매수 신호는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신호를 주실 때 안전할 때 진입을 해서 수익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 닫힙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바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의료 AI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 내용도 간략하게 짚어주신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님, 네.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료 AI나 뭐 제약 네. 바이오나 비슷한 결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혹시 얘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성향이 있기도 한가요? 일단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헬스케어, 미래적인 부분 이런 걸로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안에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돼야 되는 부분들은 있죠. 다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볼 만한 애들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한꺼번에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과연 제약 바이오는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단 1부에 또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주들은 동맥경화가 항상 있었어요. 동맥경화에 시달렸는데 일단 이 바이오 업계에 한 줄기 빛이 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글로벌 바이오 헬스를 6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잡고 활성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을 실어주는 건데요. 바이오 의약품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서 최대 35%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을 하겠다. 중소기업들에게는 호재로 다가갈 수 있는 거고 또 바이오 기업들의 IPO를 통한 재원 확보에 대한 문턱도 낮아진대요. 그래서 이제는 IPO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기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문턱이 높아져서 많은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미달되는 부분들 때문에 문턱을 못 넘었던 기업들이 문턱을 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좋은 기업들이 시장에 자꾸 들어오면 또 활성화가 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이는 게 올해 바이오 USA에서 협회는 여러 국가의 바이오 협회와 교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특히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위탁 개발 생산 시장인데 이제 세계 공장으로까지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장성이요. 연평균 15.3%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정부에서는 5년 내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아까 신약 개발 AI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연결고리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의약품 수출을 2027년까지 16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바이오 신시장 창출 전략까지 세우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바이오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주고 밀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중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패권 전쟁이 있고 나서 한국에 기회가 오거나 수혜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중국이 바이오 내수 시장을 외국 제약, 바이오 기업에게 열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기술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중국의 기술력만으로는 미국을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수 시장에서 외국 회사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라고 밝혔고 중국의 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의 호재냐면은 시장이 작으면 모르겠지만 중국의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시장 규모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침투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호재고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되게 좋죠. 실제로 중국에 이미 나가서 진출을 꾀하고 나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 이 기업들 위주로 더 큰 수혜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정부에서 글로벌 시장을 계속해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중남미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척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조금은 침투해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인 베트남 시장의 공략도 가속화를 하고 있어요. 이젠 세계로 진출을 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세계 시장에서 진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는 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하노이, 호치민 방문해서 양국 비즈니스 협력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인도네시아 정부 같은 경우에도 외국 기업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인도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제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바이오 쪽으로서도 외국 기업의 진출을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래야지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 국내 업체들에게는 당연히 기회가 될 수 있고 2025년까지 인도 시장의 크기는
37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인도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되게 큰 시장의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인도, 중남미, 중국, 베트남 이런 시장들에게 진출할 수 있고 진출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앞으로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 있고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투심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웬만한 소식으로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질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로 지금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다음 섹터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또 코로나가 지금 다시 터짐으로써 제약바이오 종목들에게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위험한 섹터니까 밀어둘 게 아니라 다음 기회는 언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봐두셔야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 안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계속 가요. 그래서 가는 종목들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으면서 이렇게 바닥을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헤매다가 한 번 탄력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너무나 많긴 하지만 일단은 추세가 어느 정도 살아있어야지 수급이 또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있고 또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안 좋다라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고 그 종목의 모멘텀이 개별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또 가는 시기가 찾아왔다. 옛날에는 모멘텀이 있어도 못 갔어요. 개별적으로라도. 근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전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펩트론도 최근에 또 이슈가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상승 탄력 한번 나오니까 무섭게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또 갈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필살 종목은 어떠냐? 역시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반등을 또 노릴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바로 공개할까요? 네, 오늘 필살주도 바로 이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박스권에 갇혔다가 상승 탄력이 나왔다가 살짝 눌렸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은 없고 이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추세가 턴이 되면 전에 고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고요. 좋은 최적의 타이밍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잡아드릴게요. 일단 보툴리늄 톡신, 필러 등을 개발, 제조하는 바이오 벤처 업체입니다. 제가 아까 미용 의료기기 얘기를 하면서 비침습 시술, 많은 여성들의 시술이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성장세가 크다라고 말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좀 연결적인 부분들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지금 식약처로부터 필러가를 받은 마지막 회사이기도 하고 진입장벽이 높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이미 60개국에 진출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뚫려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세, 앞으로의 그런 판로가 이미 개척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라질, 중국, 터키, 호주, 뉴질랜드 많은 파트너사와 70억 원 규모의 톡신 사전 수출 계약 또한 마쳤습니다. 또 상장 3년 차에 벌써 매출 1,000억 원이 가시권에 들어가 있고요. 보톡스에서는 균주라는 게 있는데 이제 A균주, E균주 있는데 기존 A균주보다도 이번에 E균주를 효과를 입증을 받았는데 이게 단기간에 24시간 안에 효능을 볼 수가 있는 시술이거든요, 보톡스.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몇 개 안 된 회사들이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글로벌 시장 진출하게 된다면 지금 이걸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글로벌 시장에서 톱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한 이 타입의 균주를 확보를 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타입 균주를 확보한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뻗어나가게 된다면 아마 확장성 세계 시장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서요.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노란 톡방에서 잡아드릴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으면서 팔로가 이미 개척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고개를 든다면 충분히 진입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1, 2부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6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